같이 EMS가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크데이터 글로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불리는 제품을 많은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오피스 365와 클라이언트 OS 윈도우 10 그리고 윈도우 10 및 오피스 365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E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E3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E5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EMS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EMS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S E3에는 화면과 같이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1, Intune,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 그리고 마지막으로 Advanced Threat Analytics라는 제품으로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5의 경우 E3 제품에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E5의 경우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2,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2, Cloud Web Security, 그리고 Advanced Threat Protect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E5와 E3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은 시간상 EMS E3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며 해당 제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zure Active Directory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줄여서 Azure AD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제품이며 Azure AD 프리미엄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및 SSO 기능을 하고 서비스로서의 디렉터리 역할, 그리고 보안 및 거버넌스 기능을 하고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및 SSO 기능을 통해 오피스 365뿐만 아니라 다른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앱, 예를 들어 어도비 클라우드, 에버노트, 트위터 등 많은 Azure AD에서 지원하는 사스 형태의 앱에 SSO 기능을 합니다. 그 수량을 확인해 보니 약 3,100개의 사스형 앱에 대해서 SSO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서비스 디렉터리 역할을 합니다. 기존 윈도우즈 서버에 있는 역할인 ADDS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의 사용자 계정, 그룹, 라이센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zure AD 프리미엄에는 보안 기능들도 제공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MFA와 함께 조건부 액세스라는 기능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FA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중인증 처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부 액세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MFA를 설정 후 오피스 365에 로그인 시 화면과 같이 2차 인증을 요청받게 됩니다. 화면의 설정은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처리 방법이고요. 앱을 열어보게 되면 로그인을 승인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승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오피스 365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또는 화면과 같이 앱 인증 이외에도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승인 방법으로도 2차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뢰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IP 대역에 있는 장치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MFA를 통과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옵션의 위치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조건부 액세스 기능입니다. 조건부 액세스의 경우 수많은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회사의 모든 사용자나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을 통해 조건부 액세스를 지정할 사용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지정 후 오피스 365 내에 클라우드 앱들을 지정하게 되고요. 현재의 화면에서는 많은 앱들 중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 제품과 쉐어포인트 온라인 제품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지정한 다음 조건을 지정하게 되고요. 현재 화면에 설정된 조건은 모든 플랫폼, 즉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에 대해서 대한 플랫폼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설정으로는 회사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는 접속을 차단, 즉 회사 내부에서만 익스체인지 온라인과 쉐어포인트 온라인을 접속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위치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되고요. 크게 제외된 위치가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액세스 차단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단순 허용이 아닌 MFA나 장치를 등록해서 준수 상태의 장치를 권장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제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익스플로러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 또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을 접속하게 되면은 조건부 액세스에 의해서 액세스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 하단의 추가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PC 화면과 동일하게 그 조건부 액세스에 의해서 액세스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애저 AD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 계정 보안 강화를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인튠 같은 경우에는 MDM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와 MAM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그리고 데스크톱 PC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튠의 경우 사내에 SCCM이 있는 경우 그 인튠과 SCCM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데스크톱 PC 관리는 SCCM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제한적이고 주로 고객분들은 화면에 있는 MDM이나 MAM 위주로 인튠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M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배포하거나 관리자가 중앙에서 디바이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사용자들이 디바이스 장치를 분실할 경우 관리자분들은 중앙에서 해당 장치를 공장도 초기화 같은 그런 설정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MAM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치 및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구분지어 회사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인튠을 데스크탑 PC 관리보다 MDM이나 MAM 정도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실제로 그 MDM 정책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정책을 내렸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튠에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들어있는데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정책은 카메라 제어 정책을 조금 적용한 상태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카메라 제어 정책을 설정했을 때 조금 다르게 동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포탈이라는 앱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인튠에 등록시켜주는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은 제외하고 정책이 설정된 화면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카메라 금지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은 카메라 실행 시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보안 정책에 따라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카메라가 제어되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iOS의 경우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페이스타임과 카메라 앱이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 제어 정책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조금 안드로이드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iOS에서는 카메라 제어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중앙에 있는 화면에서 보이는 카메라 아이콘과 페이스타임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iOS의 경우에는 뭐 페이스타임과 카메라를 별도로 구분지어서 조금 더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받은 카메라 관련 앱들은 정책에 의해서 실행 시 정책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튠의 MDM 정책의 경우에는 iOS와 안드로이드 정책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MAM 정책이고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MAM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M 정책을 통해서 지정한 앱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회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MAM 정책을 통해서 관리될 앱을 지정하게 되고요. 화면에서는 현재 엑셀과 팀스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선택한 앱에서 다른 관리되지 않는 앱으로 데이터가 유출되지 못하게, 즉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배포 후 이렇게 팀스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팀스에 있는 대화 내용을 뭐 다른 관리되지 않는 앱으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화 내용들이 나와 있고 현재 텍스트를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관리되지 않는 iOS에 있는 기본 메모 앱에다가 붙여넣게 되면은 뭐 팀스에 있는 내용이 아닌 그 정책에 의해서 여기에 조직의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MAM 정책을 통해서 회사 데이터의 유출을 막거나 회사에서 지정한 앱끼리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튠 내에 그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 PC의 파일을 회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회사 데이터로 지정할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노트패드를 회사 데이터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설정 후 정책을 배포하게 되면은 해당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로 저장을 할 건지 개인으로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뭐 회사 데이터나 개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회사 데이터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방 모양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파일의 경우에는 아무런 그런 가방 모양의 아이콘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따라 회사 데이터를 외부 메일을 통해서 발송할 경우 화면과 같이 외부 메일을 통한 파일 유출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튠의 MAM 정책을 통해 디바이스 제어를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회사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회사 데이터의 유출 방지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줄여서 AIP라고 많이 부르고요. 쉽게 문서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DRM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며 기본적으로 파일의 레이블을 할당하여
권한을 통해 정보 보호를 진행하고요. 다음으로는 전자메일을 통해 보안된 파일 공유나 사내 파일 서버와 연동 후 파일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파일의 레이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P는 그 레이블 기반으로 파일의 권한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레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만든 레이블이며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나 색깔을 지정해서 손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할당되는 권한은 공동 소유자나 공동 편집자, 그리고 검토자, 뷰어로 나누어지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원하는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설정 후 AI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오피스 내의 화면과 같이 레이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추가 기능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피스 내에 이렇게 이런 레이블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레이블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피스 문서에 해당 레이블을 조금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설정된 파일은 파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추적 포털을 통해서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추적 포털에서 조금 캡처한 화면이고요. 추적 포털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5개 탭으로 나누어지며 처음 보이는 요약에서는 공유된 날짜 및 만료 날짜, 읽은 횟수, 문서 횟수가 거부된 문서 횟수, 마지막으로 작업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탭에서는 해당 문서를 누가 언제 읽었고 그 액세스 거부를 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탭에서는 해당 문서가 몇 월 며칠에 액세스 되는지 뭐 일별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맵 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이 문서가 액세스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 횟수가 많거나 또는 해외에서 해당 문서가 액세스되었으면은 해당 문서는 유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정 탭에서는 해당 문서의 액세스 여부에 따라 관리자에게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문서가 유출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액세스 해지를 통해서 해당 문서를 바로 손쉽게 파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P는 이렇게 레이블에 따라 문서의 권한을 설정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P 레이블을 통해서 문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그 권한에 따라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3 아날리틱스라는 제품이고요. 총 줄여서 ATA라고 많이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EMS E3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설치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AD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캡처해서 어, 보안적 이슈 및 위협,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타임라인 형태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문제를 클릭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어떤 계정이 조금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해당 문제를 관리자분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MS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EMS는 사실 뭐 EMS E3에는 네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 365와 윈도우 10을 잘 섞어가지고 뭐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의사항이 없으면은 오늘 웨비나는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